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21세 우크라이나 여대생 리아입니다. 폭격 속에서 가족과 함께 독일로 피난 차가운 난민센터에서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데요. 한국에 가고 싶어요. 가족들도 믿지 못했던 그녀의 결심, 과연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용감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리아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그녀는 상상조차 못했던 운명의 만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사단원 지훈과의 만남이 단순한 도움 이상의 무언가로 발전하게 되면서 전쟁의 상처를 안고 떠나온 그녀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시련과 충격적인 소식,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진정한 사랑의 의미. 지금부터 전쟁의 상처를 한류의 희망으로 치유한 리아의 감동 실화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키이우의 하늘에 폭격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학 2학년 리아의 삶은 그날부터 산산조각 났죠. 21살, 꽃다운 나이의 리아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며 캠퍼스에서 웃음꽃을 피웠던 나날들을 단 하루 만에 뒤로 한 채 가족과 함께 피난 가방 하나만 들고 독일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울부짖는 사람들, 그리고 끝없는 공포. 키이우를 떠나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고향의 마지막 모습이 리아의 눈에 각인됐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어. 내 꿈도, 친구들도, 대학도. 독일 베를린의 난민 쉼터. 천장이 높고 창문이 커다란 체육관을 개조한 이곳에선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간이 침대에서 생활했죠. 리아의 하루는 긴 줄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해 침묵 속에 잠드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영혼은 꺼진 듯한 나날이 이어졌고 독일어도 서툴러 현지인들과 소통하기도 어려웠죠. 어느 날 쉼터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독일 봉사자들이 영화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그날 우연히 상영된 것은 한국 드라마였죠. 처음엔 무심코 봤지만 이상하게도 리아는 드라마 속 밝은 거리와 따뜻한 인간관계에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자신의 현실과 너무나 대비되는 드라마 속 세상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저 드라마가 어느 나라 건가요? 리아가 봉사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야.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지. 너도 좋아하니? 그날 밤 리아는 오랜만에 뭔가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쉼터의 와이파이를 이용해 그 드라마의 다음 편을 찾아보았죠. 한 편, 두 편. 어느새 리아는 드라마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자신만의 비밀 정원을 발견한 듯 했어요. 쉼터에서 만난 독일 친구 마르타는 열렬한 한류 팬이었습니다. 마르타는 리아에게 케이팝 음악과 댄스를 소개해 주었고 함께 안무를 따라 추며 웃는 순간이 생겨났습니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리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지? 이 나라는 왜 이렇게 활기차 보이는 걸까? 독일에서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난민센터의 작은 텔레비전 앞에서 리아는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좁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했지만 드라마 속 한국의 풍경은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도시의 밤거리, 한강변의 풍경,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즐기는 음식 문화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독일 난민센터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봉사자들이 활동했습니다. 그중 한 한국인 봉사단체가 난민들을 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28살의 지우는 그 봉사단의 일원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난민들을 대할 때는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리아는 지훈이 가르쳐준 김밥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밥을 김에 올리고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말아가는 과정이 신기했죠. 완성된 김밥을 먹으며 리아는 처음으로 한국 음식의 맛에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는 더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언젠가 한국에 오게 된다면 꼭 먹어보세요. 그 말에 리아는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난민 신분으로 새로운 나라로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꿈처럼 느껴졌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독일 정부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키이우 지역의 상황이 안정되었으니 일시적 보호 상태에 있던 난민들은 귀국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리아의 가족은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지만 리아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모든 게 예전과 같을까? 출국 전날 지우는 리아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이 그려진 손수건이었죠. 잊지 마세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리아는 그 손수건을 꼭 쥐고 키이우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리아의 머릿속에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서울의 밤거리가 아른거렸어요. 키이우로 돌아온 리아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그녀가 자랐던 아파트 단지는 폭격으로 절반이 무너져 있었고 대학교 캠퍼스는 임시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었죠. 가족들은 다행히 멀쩡한 친척의 집에 머물 수 있었지만 전기와 수도는 간헐적으로 끊겼습니다. 이게 내가 돌아온 고향이라고? 리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낮에는 가족을 도와 생활 필수품을 구하러 다녔지만 밤이 되면 리아는 베를린에서 가져온 작은 보조 배터리로 휴대폰을 충전해 한국 드라마를 보곤 했어요. 그것만이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리아는 용기를 내어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안부였지만 점차 그녀의 고민과 슬픔을 털어놓게 되었죠. 지훈은 언제나 따뜻한 말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여기선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대학은 언제 다시 문을 열지 모르고 취업은 꿈도 꿀 수 없고 저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지훈의 답장이 왔습니다. 리아, 혹시 한국에 오고 싶은 생각 있어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메시지는 리아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날 밤부터 리아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기초 한국어를, 지훈에게는 짧은 문장들을 배우며 하루하루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꿈을 키워갔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리아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어머니는 크게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니? 우리가 이제 겨우 고향에 돌아왔는데 또 낯선 곳으로 가겠다고?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아는 지훈의 도움으로 한국 난민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심사는 까다로웠지만 리아의 간절함이 전달되었는지 몇 주 후 그녀는 한국행 비자를 받게 되었어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떠나는 거야.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야 해. 여기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공항으로 가는 길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은 채 리아를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너의 선택을 존중해. 행복하길 바란다. 인천국제공항.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리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공항의 첨단 시설과 질서 정연한 모습에 그녀는 신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죠. 입국장에서 리아를 기다리고 있던 지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리아, 여기야. 잘 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지훈의 모습에 리아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지훈은 리아를 난민지원센터로 안내했어요. 서울 시내를 달리는 공항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리아의 눈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와, 여기가 정말 드라마에서 봤던 그 나라네요. 건물들이 모두 반짝반짝 빛나고 거리는 깨끗하고 전쟁의 흔적이 없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모습이 됐죠. 난민지원센터에 도착한 리아는 그곳에서 만난 다른 나라 출신의 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각자의 사연을 안고 한국에 온 이들과 함께하며 리아는 자신만의 고통 속에 갇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죠. 여러분, 내일부터 8주간의 한국 적응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한국어, 문화체험, 직업훈련까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담당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리아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센터에서 제공한 작은 방에 짐을 풀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사람들. 모든 게 낯설지만 꼭 이겨낼 거야. 다음 날 첫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아는 미리 유튜브로 독학했던 덕분에 기초적인 인사말은 할 수 있었죠.
수업이 끝난 후 지훈이 센터로 찾아와 리아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오늘은 진짜 한국 맛을 보여줄게요. 갈비라는 음식을 아나요? 한국의 전통 시장을 거닐며 리아는 처음 보는 음식들, 물건들의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시장 한편의 작은 식당에서 그들은 갈비를 주문했고 처음 맛보는 갈비의 달콤한 맛에 리아는 감탄했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한국 음식은 모두 이렇게 맛있나요? 한국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리아는 난민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성실히 따라가며 한국어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켰어요. 그녀의 패션 감각과 미적 센스를 알아본 센터의 직원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리아 씨는 패션 감각이 뛰어나네요. 혹시 한국 패션에 관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우크라이나 관련 콘텐츠에 관심이 많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리아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틱톡 계정에 한국 패션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어와 간단한 한국어를 섞어 만든 영상이었죠. 예상치 못하게 그녀의 콘텐츠는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가을 패션을 소개할게요. 이렇게 트렌치코트에 스카프를 매면 완전 달라 보이죠? 리아의 영상은 특히 우크라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그늘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밝고 화려한 한국의 모습은 희망의 빛과도 같았죠.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리아, 덕분에 잠시나마 전쟁을 잊을 수 있었어. 앞으로도 많은 한국 소식 알려줘. 틱톡 활동이 인기를 얻으면서 리아에게는 작은 광고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류에 관심 있는 우크라이나 시청자들을 겨냥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홍보였죠. 리아는 이 기회를 통해 처음으로 경제적 독립을 맛보았습니다. 한편 지우는 주말마다 리아를 데리고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소개해 주었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 한강공원에서의 평화로운 시간. 모든 것이 리아에게는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폐허가 됐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70년 전에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다시 세웠죠. 리아의 나라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말에 리아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죠. 그날 밤 리아는 오랜만에 가족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전쟁 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화면 너머로 어머니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구나. 조심히 잘 지내렴. 리아의 틱톡 채널은 점점 더 많은 구독자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와 패션을 소개하는 그녀의 영상은 전 세계 우크라이나 디아스포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죠. 어느 날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아 씨, 저희가 세계인의 한국 적응기라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리아는 용기를 내어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전쟁 속에서 한류를 통해 희망을 찾고 한국까지 온 여정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방송 이후 리아의 인지도는 더욱 높아졌고 그녀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한류 전도사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리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난민 신청은 아직 심사 중이었고 언제든 결과에 따라 한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었죠. 지훈 씨, 만약 제가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없다면 어떡하죠?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한다면? 지훈은 리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도울게요. 리아는 이제 한국의 소중한 일원이에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거닐었습니다. 강 위로 펼쳐진 불빛들과 다리의 조명이 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한 풍경이 펼쳐졌죠. 지우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리아, 사실 내가 처음 리아를 도운 건 난민이라서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유만은 아니에요. 리아는 지훈의 진지한 눈빛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지만 어느새 지훈은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죠. 저도
지훈 씨가 있어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행복했어요.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집으로 돌아간 후 리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 영원히 있을 수 있을까? 이 도시, 이 나라. 그리고 지훈과 함께. 다음 날 아침 리아는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다시 악화되었다는 뉴스였어요. 키이우에 대한 폭격이 재개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다시 피난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가슴 졸이며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다시 악화되면서 리아는 매일 밤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나날이 이어졌고 그녀의 표정에서는 점차 밝은 미소가 사라져갔죠. 지훈은 그런 리아를 위로하며 함께 가족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제 적십 자사와 연락해서 부모님 소식을 알아볼게요. 걱정 마세요, 리아.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아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 상황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제 고향은 지금 다시 폭격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리아의 활동은 한국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모금액은 기대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급하게 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리아, 좋은 소식이에요. 부모님이 폴란드로 안전하게 대피하셨대요. 국제 적십자사 캠프에 계신다고 해요. 리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돼요. 부모님과 화상통화도 연결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리아는 오랜만에 부모님의 얼굴을 화상통화로 볼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난민 캠프의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부모님이 무사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리아는 감사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모금한 돈으로 폴란드 생활에 도움이 될 거예요. 곧 더 보낼게요. 통화를 마친 후 지훈은 리아에게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리아, 당신의 난민 신청이 승인됐어요. 이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어요. 리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정말요? 제가 정말 여기서 살 수 있는 건가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리아는 공식적으로 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날 밤 리아와 지훈은 한국 전통 주점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그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건넨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슴 깊은 곳까지 울렸죠. 지훈 씨, 만약 그날 난민센터에서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운명이란 게 정말 신기하네요. 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리아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리아는 제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감정의 기류. 리아는 자신이 지훈에게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점점 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다음 날부터 리아는 더욱 열정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모금 활동은 물론 더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한 언어 교육기관에서는 그녀에게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 강사 자리를 제안했고 그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을, 희망을, 그리고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해준 곳이죠. 리아의 수업은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녀의 생생한 경험담과 두 나라의 문화를 비교하는 강의 방식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죠. 어느덧 리아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리아가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언어 실력이 향상되었고 한 언어 학원에서 정식 강사로 자리 잡았죠. 그녀의 SNS 팔로워는 수십만 명에 달했고 우크라이나와 한국을 잇는 문화대사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리아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휴가를 내고 같이 제주도에 갈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에요. 리아는 기쁘게 수락했고 두 사람은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오름의 풍경은 리아에게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검은 현무암 해변을 거닐며 리아는 문득 우크라이나의 흑해 해변을 떠올렸습니다. 고향의 바다도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언젠가 다시 평화가 찾아오면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녁 바닷가 펜션에서 두 사람은 제주도의 향토 음식인 갈치조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앞에서 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리아,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도움이 필요한 난민으로 만났지만 지금은 그 어떤 사람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래요? 그 상자 안에는 작은 반지가 있었습니다. 리아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만난 한 사람이 이제는 그녀의 미래가 되려고 합니다. 지훈 씨, 저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저 전쟁을 피해 안전한 곳을 찾아온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전쟁이 아니었다면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 끔찍한 비극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요. 리아는 지훈의 청혼에 눈물 어린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제주도의 오름에 올랐습니다. 넓게 펼쳐진 섬의 전경을 바라보며 리아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그녀에게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과 사랑과 희망을 준 곳이었죠. 그때 리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폴란드에 계신 부모님이었어요. 리아, 내게 말해줄 좋은 소식이 있단다. 우리가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 가족 비자가 승인됐다는구나. 예상치 못한 소식에 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엄마, 정말요? 정말 여기 오실 수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통화를 마친 리아는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가 신청해 준 거죠?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지훈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될 텐데 당연한 일이죠. 리아의 부모님도 이제 우리 부모님이니까요. 제주도의 푸른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리아의 마음속에 전쟁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 리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국장 게이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공항 한가운데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죠. 엄마, 아빠, 이게 지훈 씨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리아의 어머니는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딸을 구해주셔서. 당신은 우리 가족의 영웅이에요. 그날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식당에서 네 사람은 불고기를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고 강물 위로 반사된 빛은 마치 별들이 내려앉은 듯했죠. 전쟁이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리아가 말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이 아름다운 나라와 소중한 인연을 만났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걸 빼앗긴 제게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꿈을, 그리고 사랑을 주었거든요. 이 나라가 저를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강변에 서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은 리아의 SNS에 올라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한국에서 찾은 나의 두 번째 인생, 그리고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 이제 저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